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가입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광주FC와 대구FC입니다. 광주는 결승 일정을 앞두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운영에 집중할 가능성이 큽니다. 헤이스가 좌측에서 볼 운반과 커팅 드리블로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며 슈팅 각을 만들고, 신창무가 이선에서 템포 조율과 세컨드 볼 간수로 전환의 정확도를 높이지만 전체적인 전술 선택은 안전 지향적일 전망입니다. 오우성 역시 폭발적인 침투를 장점으로 갖고 있으나 중요한 시기에는 무리한 시도보다 보수적인 결정을 택해 블록 유지와 안정적 수비에 집중할 공산이 큽니다. 이정효 감독은 상대 강점을 차단하는 맞춤형 플랜을 선호하는 만큼 라인 간격을 촘촘히 유지하면서 승점 1에도 의미를 두는 실리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구는 강등권 탈출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어 좀 더 단순화된 전개를 바탕으로 빠른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징야가 이선에서 전진 패스와 킬 패스로 기회를 만들어내지만 활동 반경이 주로 후반으로 갈수록 영향력이 떨어질 수 있고, 정치인이 우측에서 아우트인 침투와 뒷공간 러닝으로 돌파구를 열겠지만 최종 마무리 루트가 제한되면 공격이 단조로워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라마스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연계와 중거리 옵션을 제공하나 강한 압박 앞에서는 의사결정이 보수적으로 변해 공격 활력이 줄어듭니다. 원정에서는 두 줄 수비 간격을 좁히고 역습에 집중하며 파울 관리와 세트피스 수비에 에너지를 배분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결국 이번 맞대결은 두 팀 모두 공격적인 모험을 자제하고 실점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흐름이 예상됩니다. 광주는 결승을 앞두고 무리하지 않고 안정적인 지역 압박을 우선시할 것이고, 대구는 정치인의 속도와 세징야의 패스를 활용하려 하겠지만 슈팅 볼륨이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입니다. 경기 초반은 서로 장점을 봉쇄하는 국면이 이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교체와 체력 분배로 인해 템포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세트피스 변수는 존재하지만 전반적으로 빅찬스 발생 빈도는 낮게 형성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승부는 쉽게 갈리지 않고 지키는 시간이 길어지는 양상 속에서 무득점 또는 저득점 흐름이 유력합니다. 무승부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수원삼성과 부천FC입니다. 수원삼성은 올 시즌에도 강도 높은 전방 압박과 공격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류첸코가 박스 안에서 제공권과 몸싸움으로 기회를 창출하고 세컨볼 마무리까지 책임지며, 세라핌은 빠른 스프린트와 박스 돌파로 압박 후 생긴 공간을 예리하게 파고듭니다. 홍원진은 중원에서 전진 패스와 템포 조율로 공격 전개를 안정적으로 이어가면서 압박과 공격 전환을 연결하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합니다. 다만 수원삼성의 가장 큰 문제는 높게 전진한 수비 라인입니다. 전방 압박이 풀리거나 전환 속도가 빠른 팀을 만나면 뒷공간이 크게 열리면서 곧바로 카운터 어택에 노출되고, 이는 곧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습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도 압박 성공 직후 역습을 허용하며 위기를 맞는 장면이 반복되며 불안한 수비 구조가 드러났습니다. 부천은 이러한 수원의 약점을 공략할 준비가 된 팀입니다. 몬타뇨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과 중앙을 동시에 위협하며 상대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하고, 바사니는 유연한 드리블과 순간적인 박스 침투로 수적 우위를 만들어 결정적인 찬스를 완성합니다. 박현빈은 중원에서 날카로운 전진 패스를 공급하고 볼을 탈취한 직후 빠른 방향 전환으로 상대의 수비를 흔들며 역습의 템포를 끌어올립니다. 부천은 전통적으로 미드블록을 유지하며 압박 타이밍을 정교하게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수원이 과감히 올린 수비 라인을 정조준의 몬타뇨와 바사니의 다층 침투로 효율적인 역습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원이 라인을 쉽게 내리지 않는 성향을 고집할 경우 부천의 기동력 있는 공격 패턴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경기는 전술적 상성에서 부천이 확실히 유리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매치업입니다. 수원 삼성이 전방 압박으로 경기 주도권을 노리더라도 뒷공간 리스크는 피하기 어려우며, 부천은 빠른 전환과 공격수들의 날카로운 움직임으로 이 허점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경기는 부천이 기동력과 속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주도권을 빼앗아 갈 것으로 전망되며 다득점 양상으로 흐를 확률이 높습니다. 부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김포FC와 안산그리너스입니다. 김포는 고정훈 감독 체제에서 3-5-2 전술을 완벽히 체화하며 팀의 응집력과 전술적 완성도를 끌어올린 상태입니다. 박동진이 최전방에서 투지 넘치는 움직임과 압박으로 상대 수비를 괴롭히며 활력을 불어넣고, 플라나는 하프스페이스에서 지능적인 움직임과 안정적인 볼 소유로 빌드업의 핵심 축 역할을 맡습니다.
디자오마는 넓은 활동 반경을 바탕으로 중원 압박과 빠른 전환을 주도하며 템포를 높여주는 등 공격과 수비를 동시에 이끌고 있습니다. 최근 김포는 홈에서 전방 압박 강도를 끌어올리고 세컨드 볼 경합에서 한 발 빠르게 반응하며 상대를 자기 진영에 묶어두는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공격 전개도 한층 날카로워진 모습입니다. 반면 안산은 시즌 중반 감독 경질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불거지며 전술적 일관성과 선수단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임시 체제에서 팀 조직력이 크게 흔들리며 경기 집중력까지 떨어졌고, 전술 응집력이 사라지면서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연속성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제페르손이 개인 기량으로 빠른 돌파를 시도하지만 전방 지원이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많고, 사라이바 역시 측면에서 볼을 지켜내려 하지만 팀 전체 연결이 부실해 위협적인 상황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라파는 마무리를 노리지만 빌드업이 끊기며 볼 공급이 제한적이고, 수비 라인은 압박에 쉽게 흔들리며 후반으로 갈수록 붕괴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실점률이 더욱 높아져 불안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조직력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큰 차이가 나는 매치업입니다. 김포는 홈에서 강력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안산은 내부 혼란과 수비 불안정 속에서 주도권을 빼앗긴 채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김포 역시 효율적인 운영을 우선할 가능성이 높아 다득점보다는 안정적인 승리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김포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충남 아산과 충북 청주입니다. 충남 아산은 3-4-3 전형을 기반으로 손준호가 중원에서 경기를 설계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는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도 정확한 전진 패스를 공급해 공격 템포를 한 박자 빠르게 끌어올리는 전술 지휘자 역할을 합니다. 최전방의 은고이는 제공권과 피지컬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등지고 버티는 플레이로 세컨드 볼을 살려내고 박스 안에서 마무리를 가져가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데니소는 좌우를 오가며 드리블 돌파와 공간 침투로 수비 라인을 흔들고 결정적인 순간 패스와 슈팅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며 공격의 다양성을 확보합니다. 또한 벤치 자원인 한교원은 후반 체력 저하 국면에서 순간 스피드를 활용해 상대 뒷공간을 파괴할 수 있는 카드로 경기 후반 충북 청주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충남 아산은 중원 장악과 빠른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왔고, 주도권을 잡으면 쉽게 내주지 않는 집중력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충북 청주는 같은 3-4-3을 사용하지만 전술적 안정감이 떨어지는 모습이 두드러집니다. 이승재가 전방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수비를 흔들지만 결정력이 기복을 보이며 전진 패스를 받는 과정이 느려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페드로는 돌파와 킥 정확도가 강점이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을 상대로는 고립되는 장면이 잦습니다. 이지승이 빌드업과 전진 패스에 기여하지만 중원 압박에 쉽게 흔들리며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고, 후방 3백은 전방 압박을 받을 경우 커버 범위가 무너져 뒷공간이 열리는 약점을 자주 드러냅니다. 특히 후반 체력 저하 시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져 역습과 침투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맞대결은 충남 아산이 템포와 전술적 주도권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손준호를 축으로 한 빌드업과 은꼬이 데니손의 결합 플레이가 전방에서 위력을 발휘할 것이며, 교체 카드 한교원이 후반에 추가 변화를 만들어내며 충북 청주의 불안한 3백을 흔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충북 청주는 중원 전개가 막히고 수비 라인이 흔들릴 경우 공격 기회를 살리지 못한 채 실점 위험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충남 아산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지배하며 다득점 양상까지 노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충남 아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경기는 화성FC와 인천 유나이티드입니다. 화성은 4-4-2 전술을 기반으로 두 줄 수비를 견고하게 세우며 상대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라인을 깊게 내리고 밀집된 수비로 버틴 뒤 볼을 탈취하는 순간 데메트리우스가 정확한 킬패스를 찔러 넣어 빠른 전환을 전개합니다. 김병호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단숨에 공략하며 골키퍼와의 1대1 상황을 만드는 핵심 공격 자원이고, 알툴은 전방 압박과 연계 플레이로 상대 빌드업을 흔들며 세컨드 볼을 연결해 공격의 흐름을 이어갑니다. 이러한 단순하지만 날카로운 전환 구조는 상대 수비를 지속적으로 지치게 만들고, 한 번의 침투와 패스로 경기의 균형을 바꿀 수 있는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홈에서는 자신감 있는 수비 유지와 전환 속도가 맞물리며 경기 후반까지 높은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은 같은 4-4-2를 구사하지만 수비 라인 유지와 전개 리듬이 불안정한 편입니다. 무고사가 제공권과 박스 안마무리에 강점을 보이지만 압박 상황에서 볼 간수가 흔들리고, 제르소는 빠른 돌파로 변화를 시도하나 지원이 늦을 경우 고립되기 쉽습니다. 정원진이 중원에서 전진 패스를 담당하지만 강한 압박 앞에서는 실수가 잦아 빌드업이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최종 수비진은 뒷공간 대응과 라인 유지에서 불안한 장면이 자주 노출됩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커버 타이밍이 늦어지면서 역습에 무력한 모습을 보이며 교체 자원 역시 수비 보강 위주라 전술적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전술적 응집력과 효율성에서 화성이 확실히 앞서 있는 매치업입니다. 데메트리우스의 전개, 김병호의 폭발적인 침투, 알뚫의 전방 압박이 맞물리면 인천의 불안한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인천은 무고사와 제르소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이 화성의 조직적인 수비 블록을 흔들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체력적 불안과 수비 전환 문제까지 고려하면 후반에는 화성의 역습 위력이 더욱 빛을 발할 전망입니다. 전술적 완성도와 호미점을 동시에 가진 화성이 주도권을 잡고 경기를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성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립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